자, 물질 대사와 에너지. 자, 일단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전부 다 물질 대사를 한다고 했어요.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한다고 했죠. 자, 이런 물질 대사의 특성은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습니다. 반드시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다음 반응이 단계적으로 천천히 일어납니다. 급격히 일어나지 않고. 포도당을 불태우면 이게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생체 내에서 호흡으로 포도당을 분해할 때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해가 되면서 그때그때 에너지가 나와요. 이렇게 조금씩. 자, 그래서 에너지가 여러 단계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고요. 이렇게 들락달락 출입하고요. 특히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반응이 일어날 때 관여하는 게 바로 이 효소입니다. 효소는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효소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 효소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효소는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소의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종류 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음 물질 대사의 구분이네요. 물질을 합성하면 동화, 분해하면 이화. 앞에서 뭐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작고 간단한 저분자 물질이죠, 그죠? 저분자 물질을 에너지를 이용해서 고분자 물질로 바꿉니다. 이렇게 고분자 물질로. 이 과정이 동화작용이에요. 에너지는 높아졌으니까요. 반응물, 생성물의 에너지가 이렇게 높은 쪽입니다. 자, 요 그림 나오면 동화작용 그림입니다. 그 반대가 이제 이화작용이고요. 그래서 동화작용의 합성, 이화작용은 분해면서 에너지 방출인데요. 이런 예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뭐 내용을 보니까 단백질 합성 뭐 이렇게 이름을 다 줬네요. 합성, 광합성, 그죠? 글리코자인 합성, 글리코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뭐 합성 이름이 다 써 있네요. 핵산 합성 이렇게 친절하게. 그 단백질이 이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죠. 음식물의 소화에 나오는 거죠, 그죠? 소화. 소화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화작용이고 세포호흡, 포도당 분해하는 거죠. 포도당 분해하는 거. 그다음에 글리코젠 분해, 이게 다시 인슐린으로 돌아가는 거.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분해되는 거 안에서 분해 나왔고 알코올 분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분해하는 게 이화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색깔이 왜 이래? 자, 그다음에요. 세포 호흡에 대해서 지금 나왔네요. 세포 안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이제 소기관이 있는데 세포 안에 있는 이 소기관으로 이제 양분이 전달되고 산소가 전달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세포호흡은 뭐냐? 여기 마이토콘드리아. 옛날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배웠는데 요거는 세포 안에 있어요. 세포 소기관이라고 합니다. 세포 안에 들어있는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이렇게 포도당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그러면 요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를 합니다. 어디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그 내부에서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가 되고 이때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에너지. 이 에너지의 일부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빠져나간 열 에너지는 뭐 체온 유지 등에 쓰이게 되고요. 남은 에너지 한 40% 정도가 요거 한 60% 정도가 빠져나가거든요. 40% 정도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물질인 ATP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ATP도 이렇게 화학 에너지 형태로 우리 몸에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당도 화학 에너지죠. 포도당도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서 저장된 형태거든요. 자, 세포호흡과 에너지 읽어볼게요. 호흡 과정에서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을 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는 방출, 이화작용이란 말이지.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가 여기 나왔네. 34% 정도라는군요. 요게 ATP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당도 화학, ATP도 화학. 화학에서 화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광합성은 뭐였어요? 빛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화학 에너지로 바꾼다. 이런 과정이었거든. 광합성은. 자, 세포호흡은 뭐다?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ATP가 나와가지고 ATP가 뭐니? 라고 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별표도 돼 있네요. 이렇게 움직이지? 자,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인데요. ATP라고 돼 있는 거는 아데노신의 A, 그 다음 세 개 트리플, T, 인상기 P. 이렇게 해서 요 세 개의 첫 글자를 따서 ATP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데노신은 여기 나와 있는 아데닌과 리보스가 이제 결합된 형태거든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아데노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선택지에 ATP는 아데닌에 세 개의 인상기가 결합되어 있는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아데노신이에요. 아데노신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아데노신에 P가 이렇게 세 개 붙어요. 근데 P가 결합이 될 때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이 결합할 때마다 에너지 흡수예요. 이렇게. 그래서 ATP가 되면 에너지가 지금 많이 함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결합을 이제 끊어요. 이렇게 끊으면 그냥 ADP가 되는 거죠. 더블. P가 두 개 있어요. 이렇게 ADP가 돼요. ADP가 되면서 에너지가 빠져나온다고.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단 말이야. 그래서 ATP에서 ADP가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입니다. 에너지 방출. ADP가 되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 과정으로 할 때는 에너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ATP는 이렇게 ADP가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반대로 ATP 만들 때는 반대로 에너지를 넣어주면 돼요. ADP에 에너지 공급해서 인산 결합시키면 ATP가 되죠. 자, 그래서 ATP 합성 그 반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에너지의 이제 전환과 이용이네요. 자,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그 에너지 일부가 ATP에 저장이 되고, 이 ATP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몸 여기저기 근육에 특히 많이 있어요. 근육에 많이 있고 우리 몸 여기저기 있어서 우리가 써야 될 때, 긴급하게 써야 될 때 얘를 분해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씁니다. 물론 저장되어 있는 ATP가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닐 거예요.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얼른 또 포도당을 분해해서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세포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에 산소와 포도당이 들어오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고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자, 발생한 에너지의 일부는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나머지 한 30-40%를 이렇게, 나머지 30-40%의 에너지가 ADP 쪽으로 가서 ADP에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이렇게 ATP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ATP는 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현재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고에너지 상태예요. 요게 우리 몸 구석구석에, 특히 뭐 근육에 많이 있어요. 근육에 기본적으로 저장을 많이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 안 하고 무호흡으로 막 힘을 쓸 수 있잖아요. 근육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ATP를 이용하는 거예요. 보통 한 뭐 10초 정도, 뭐 10초인지 3초인지 10초인지 그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호흡하지 않고. 이런 거 떨어지면 다시 이 과정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 떨어지면 이 반복해서 ATP 발생시켜서 또 계속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ATP를 ADP로 돌리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씁니다. 이 그림이 수능에 몇 번 나온 그림이에요. 근육 운동, 체온 유지, 정신 활동, 성장, 이 모든 데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죠? 말하고 떠드는 데도 에너지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에너지 전환과 이용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한번 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필요하면은 수업 중에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초까지. 자, 고생하셨습니다.